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9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뮤지션과 곡이 피아니스트 로넬 브라이트의 If I'm Lucky라는 곡이었죠. 26살 즈음에 1956년에 연주한 연주인데 왠지 이 연주가 그 당시 수많은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 속에 파묻혀 있다가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뭔가 나이답지 않은 품위, 우아한 그런 매력에 휩싸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정말 품위가 있어. 예. 격이 있어요. 그 묘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었는데요. 로넬 브라이트의 피아노 그리고 케니 버렐의 기타 이 두 악기의 주고받음 그리고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았다. 이 연주가 있었을 56년에 케니 버렐이 25 그리고 로넬 브라이트는 26. 어떻게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25, 6이면 이제 뭔가를 막 시작할 나이이고 이들도 그랬지만 그들이 그러한 굉장히 우아한 그러한 느낌의 재즈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라웠는데 생각해보면 1950년대, 60년대 이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 이제 재즈판에 새로 들어와서 왕성하게 음악을 시작하던 나이가 바로 이들이 태어나던 1930년, 31년생 유독 재즈 듣다 보면은 30년, 31년생 재즈 뮤지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펼치기 시작했을 때쯤 여러 여건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재즈도 황금기에 도달했고 녹음 기술도 발달해서 이들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LP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음악이 유독 많이 들리게 되는데 1931년생 동갑내기 재즈 뮤지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꼬꼬무 이전에 특집처럼 마련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때 31년생이 오늘 얘기했던 케니 버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 또 한 명의 윈튼 켈리 그리고 트럼펫터 루이스 스미스 그리고 보컬리스트 네킹 콜의 동생 프레디 콜 이런 분들의 5분 동갑내기 31년생 뮤지션들의 음악을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오늘 이제 다음 꼬꼬무로의 연결고리는 1930년생으로 골랐습니다. 이전 꼬꼬무의 주인공인 로넬 브라이트가 1930년이었으니까 1930년 동갑내기 뮤지션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소니 롤린스입니다. 뭐 레전드 중에 레전드이죠. 237번째 꼬꼬무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가 1957년도에 녹음하고 발매했던 앨범 The Sound of Sony라는 앨범에서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곡으로 정했습니다. 소니 롤린스는 지금 237곡까지 연결을 해오다가 4번 정도 꼬꼬무에서 등장을 했던 그런 뮤지션이죠. 30년생이어서도 그렇지만 연결고리를 소니 롤린스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달 소니 롤린스 선생님이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오늘 녹화일이 월드컵 체코전 승리한 6월 12일 2대1 네, 2대1로 이겼죠. 그래서 3주 전이었어요. 5월 25일 날 부고가 들려왔어요. 이상하게 그 원로 재즈 뮤지션이 이제 가끔 돌아가시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 돌아가셨구나 하면 뭐 그의 음악을 한번 떠올려 보곤 하는데 소니 롤린스 선생님은 제 개인적으로 뭔가 지인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보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마음에 파문이 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 음악을 굉장히 내가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SNS상으로 소니 롤린스 선생의 부고만큼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오랜 세월 동안 소니 롤린스라는 뮤지션이 우리 재즈 팬들에게 준 감동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 선생님이 193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40년대 말이면 10대였겠죠. 10대 말에 음악을 시작하셔갖고 2012년,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2012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으신 다음부터 연주를 중단하셨거든요. 40년대부터 말부터 따지면 한 62, 3년을 활동을 하셨던 2012년 연주를 중단하셨을 뿐이지 은퇴를 선언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2026년 5월 25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현역이셨던 거죠.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분이셨는데 재즈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아이콘과 같은 레전드들과 같이 연주를 하셨었죠. 50년대 특히. 델로니어스 몽크가 있고 마일스 데이비스,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존 콜트레인 대단하죠. 이런 분들과 함께 젊은 시절 연주를 하셨던 그러한 레전드이신데 소니 롤린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고른 연주는 그의 나이 27의 연주입니다. 마침 제 아들이 한국 나이 27이어갖고 우리 아들이 요즘 졸업 작품전 준비한다고 매일 밤을 새고 있는데 그 나이에 소니 롤린스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업적을 이뤘더라고요. 27에.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연주인 57년에 녹음한 앨범의 8번째 곡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연주입니다. 선생님의 그 부고를 듣고 제가 제일 처음 떠올린 곡이에요. 그래서 고르기도 했는데 왜 그 연주가 떠올랐을까? 그 수많은 명반들 이 사운드 오브 소니도 명반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만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앨범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연주가 처음 생각났을까? 이렇게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니 롤린스라는 뮤지션의 젊음이 생각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는데 제가 소니 롤린스를 떠올리면은 젊은 청년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까 제 아들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 소니 롤린스의 중년이나 노년의 연주는 거의 듣지 않고 이 20대 중반 후반에 혹은 30대 초중반까지의 음악을 주로 듣는데요. 1956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에 이미 그는 연주력이나 인기에 있어서 정점에 올랐거든요. 가끔 우리가 소개했던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라는 이 명반 그러니까 색소폰의 거인 그 앨범을 내므로써 그냥 재즈의 거인으로 등극한 그런 분이신데 56년에 그러한 앨범을 26살짜리가 녹음하고 그 자신감이 어땠을까? 들리는 반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여튼간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을 나이인데 그 다음에 57년에 이 The Sound of Sony라는 앨범을 냈을 때는 그의 자신감이 아마 가장 최고조이고 음악적인 욕심이나 어떤 성취의 갈망 이런 것도 가장 센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오늘 고른 It Could Happen to You 연주는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에 참여한 여러 뮤지션, 동료 뮤지션들이 있겠죠. 피아니스트, 베이스, 드러머 다 빠지고 테너 색소폰 하나만으로 연주한 독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앨범 커버를 보면은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곡이 연주가 한 3분 47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짧다면 짧은 연주인데 이 연주를 녹음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앨범 커버 사진으로 쓰인 양 뉴욕의 립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1957년 어느 날 마이크 앞에 테너 색소폰을 들고 굉장히 자신 있는 눈빛과 자세로 서 있는 앨범 커버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아마 제가 테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는데요. 이 It Could Happen to You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주 좋아했다는 작곡가죠. 지미 반 휴슨의 곡인데 그 사랑 노래를 이 소니 롤린스가 해석한 It Could Happen to You는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담담하게 연주를 하고요. 아주 차분하게 3분 47초 동안 진행이 되는데 듣고 있으면 눈을 지그시 감게 하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요번에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했는데 좀 뭔가 좀 더 과시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담담하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심한 연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니 롤린스라는 뮤지션의 인간적인 성품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함으로 이 연주를 해내는 걸 보면은 이러한 소니 롤린스의 어떤 절제 이런 게 70년이 지난 지금의 재즈 팬인 저한테도 와 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 3분 47초 동안 테너 색소폰만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테너 색소폰 혼자서 연주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 흔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니 롤린스의 이 It Could Happen to You 연주가 최초는 아닙니다. 1948년도에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콜맨 호킨스 선생이 피카소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를 남긴 적이 있으시거든요. 소니 롤린스가 그 콜맨 호킨스 선생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의 연주를 듣고 자랐을 텐데 57년도에 자신이 20대 중반이 돼서 그러한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를 앨범에 담을 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평론가들이 남긴 말들이 있는데요. 올뮤직닷컴의 리뷰를 쓴 린지 플래너라는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소니 롤린스가 It Could Happen to You에서 들려주는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이다. 실제로 이 스탠더드 곡에 대한 그의 해석은 이 앨범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97년도에 재즈 타임스의 기사에서 평론가 닐 테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완전한 무반주 연주 It Could Happen to You는 이 앨범을 단순히 즐길 만한 작품을 넘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작품으로 만든다. 다운비트지라는 재즈 전문지가 있죠. 이 앨범이 나왔던 57년도에 다운비트지에서 비평가 투표를 하잖아요. 크리틱스 폴이라고 하는 비평가 투표에서 테너 색소폰 부문의 뉴스타가 소니 롤린스로 선정이 되었었대요. 56년도에 이분이 6장의 앨범을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26살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가 56년 3월에 녹음했는데 소니 롤린스 플러스 4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56년 5월에는 존 콜트레인과 녹음을 했죠. 테너 매드니스라는 앨범이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색소폰 콜로서스를 56년 6월에 녹음을 했고 그러니까 롤린스 플레이스 포 버드라는 찰리 파커의 음악을 연주했던 게 10월에서 12월에 녹음을 했다고 하고 Through the Forest라는 앨범이 12월에 또 녹음을 했고 소니 보이라는 앨범을 또 12월에 녹음을 했고 이렇게 6장인데요. 이 6장 모두가 그 57년 8월에 있었던 비평가들의 투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겠죠. 앞에 말한 4장의 앨범만이 이제 그 당시 나와 57년 8월 이전에 발매가 된 앨범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색소폰 콜로서스가 57년 초에 발매가 됐는데 그런 그 앨범을 그 명반을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재즈 팬들이 들었을 텐데 투표를 하면 당연히 뉴스타는 소니 롤린스였다. 그를 능가할 신인은 57년 8월 현재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고른 앨범 더 사운드 오브 소니는 57년 6월에 녹음하고 11월에 발매된 앨범인데 이 젊은이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를 한 곡을 공식 앨범에 넣은 건데 이 소니 롤린스라는 청년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또 기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1957년도에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시도들을 보면은 더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57년 중반 후반에는 어떠한 시도를 하냐면 악기 편성에 있어서 피아노를 빼고 색소폰 트리오를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색소폰, 베이스, 드럼 이렇게 해서 색소폰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연주들을 남기게 되는데 Way Out West라는 앨범 그리고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라이브 앨범을 소개하면서 이 소니 롤린스가 이때 시도했던 피아노 없이 자신의 색소폰이 주인공이 되는 색소폰 트리오 연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즈 역사 속에 피아노가 없이 색소폰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피아노 없는 색소폰 트리오를 연주한 거는 소니 롤린스가 57년도에 27살짜리 청년이 처음 시도하고 개척해낸 새로운 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죠.
이 당시 음악적인 화두가 무엇이었을까? 이 청년한테 과연 화성악기 없이도 재즈를 할 수 있나? 나의 테너 색소폰이 주인공이 되는 연주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화두였다고 어떤 평론가가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 그 화두에 대한 첫 번째 스스로 한 응답이 The Sound of Sony 앨범에 오늘 소개하는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그냥 무반주 솔로였고 그 해 후반에는 피아노가 없는 색소폰 트리오 연주를 함으로써 이 청년이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자신이 연주로서 화답하는 그러한 진지하고 성실한 뮤지션이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는 1999년도에 All About Jazz라는 재즈 매거진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음악을 시작한 편이라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늘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기본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음악은 결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이런 점이 제가 평생 학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를 이뤄낸 청년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는 뭐든지 스스로 찾아야만 했던 그런 자기 음악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얻은 교훈이었다는 게 비단 재즈라는 음악 빼고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고 제 아들도 와이프도 뭐다 알아주지 못하는데 저 혼자서 맨날 밤마다 음악 들으면서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뮤지션은 아니고 어떠한 성과는 없지만 재즈라는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다시 오늘 고른 연주 It Could Happen to You 그 무반주 테너 색소폰 솔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소니 롤린스 선생의 그 음악은 굉장히 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그 진중한 울림이 있는데 만약에 새롭게 들으실 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뭔가 이게 더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강박을 떨쳐내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연주하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좋게 들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담담함과 차분함이 이 양반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심 어린 독백 그런 솔로 연주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27살 때의 연주를 들으면서 95살에 세상을 떠나신 하늘의 별이 되신 그 선생님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끝으로 제가 소니 롤린스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날 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면서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니 롤린스 선생님 이렇게 썼거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